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모두에게 있는 듯합니다. 동토에서 시린 마음을 녹여줄 봄꽃. 봄꽃은 경치입쯤 되어야 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전부터 피는 꽃이 있습니다. 대략 11월 말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해서 이듬해 2, 3월에 만발하는 꽃입니다. 이 시기에는 아직 공기가 차가워 곤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수정을 꿀벌 같은 곤충에게 신세지지 않습니다. 대신 새에게 그 큰 일을 맡기는 조매화입니다. 그 중에서 동백꽃의 꿀을 가장 좋아해서 자주 찾아오는 새가 바로 동박새입니다. 이외에도 적박구리도 찾아와서 꿀을 빨아댑니다. 적박구리가 원래 꿀을 먹는 새는 아니지만 동박새가 하는 행동을 보고 학습하는 따라쟁이라고 합니다. 그 꿀의 양이 많기 때문에 사람도 동백꽃을 따서 빨아먹습니다. 꿀이 많은 것이 새가 수정을 도와주는 조매화 종류의 특징이랍니다. 엄청난 신진대사량을 자랑하는 새가 먹고 영양을 채우려면 꿀벌이나 나비 같은 곤충을 고객으로 하는 흔한 충매화보다 꿀이 훨씬 많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백꽃은 자질구레하게 향기를 내지 않습니다. 새는 향기를 잘 못 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기를 피워서 새를 끌어오지 못한답니다. 그래도 꿀이 워낙 많아서 적지 않은 수의 꿀벌과 나비 등의 곤충이 또 찾아옵니다. 특히 꽃이 피는 기간이 길어서 남부지방에서는 꿀샘 수종으로 요긴하게 사용한답니다. 꽃 자체가 상당히 수려한 데다가 동절기 황량해지는 겨울에만 피고 특히 아열대 기후가 아니면 추운 겨울 날씨에 이렇게 수려한 꽃을 구경하기가 쉽지 않기에 인기가 참 많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남해안에 접한 부산, 울산, 경남, 전라남도 지역과 제주도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남해안의 대표 항구도시 부산시와 여수시가 시를 상징하는 시화 그리고 시나무 즉 시목이 동백일 정도로 지역을 대표하는 꽃이라고 사랑을 받는 꽃입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점차 북쪽으로 서식지가 올라가는 추세지만 말입니다. 끝꽂이를 해서 뿌리를 받아 판매하고 관상용으로 많이 키우기도 하지요. 여러 문학이나 예술작품에서 동백을 소재로 자주 다루어집니다. 하얀 설경 사이에 빨갛게 피는 모습도 그렇고 동백의 색 자체가 동백 잎사귀 색과 놓여있을 때 보색 대비가 가장 돋보입니다. 이따금 아름답고 은은한 성적 분위기를 낼 때 자주 쓰이기도 합니다. 대개의 꽃들이 꽃잎이 하나하나 떨어지며 지는 것과는 다르게 동백꽃은 떨어져질 때 꽃잎이 전부 붙은 채 한 송이씩 통째로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제주 4.3 사건의 상징이 되었다는 이 얘기입니다. 개량종이 무척 많고 색상벌레도 많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보는 동백 품종은 재래식 동백으로 그 품위가 있고 멋집니다. 꽃, 잎, 열매 모두가 유용한 성분들과 약효 성분들이 많아서 동백은 버릴 게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문구의 PD꽃입니다. 가장 동아시아적인 꽃이 동백꽃이라고 말입니다. 이어서 오동도를 왔습니다. 흐트러지는 동백꽃을 구경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연인들이 제각각입니다.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로 시작하는 동요를 흥얼거리게 하는 오동도 등대 근처에는 새봄,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오동도의 동백꽃과 함께 봄의 전령사를 구경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람골도 있고 남해도가 바라다 보이는 기암 절벽 그리고 묘한 전설을 간직한 용굴도 멋지지만 이 계절에는 동백꽃이 가장 보고 싶답니다. 2025년 올해는 아쉽게도 2월인데도 아직 동백꽃들이 환한 얼굴을 내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3월 정도 돼야 만발할 것 같네요. 오동도 그리고 흐트러지는 붉은 동백꽃
봄이 오는 계절에는 꼭 필요한 코스입니다. 전라선 타고 종착역에서 내려서 조금만 걸으면 가능하니까요. 선돌TV였습니다.